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HLB 생명과학이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현금화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생명과학만 제가 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역시 제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뭐 매수 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수급을 보시면 그동안에 자 매수와 매도를 했었던 위치와 날짜를 보시면 개인들은 이 확실성일 때만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 호재가 있다, 재료가 있다, 기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공시가 떴다, 그죠? 그럴 때는 강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이 좀 약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죠. 왜? 예, 그 내용이 진짠가 사실인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매수를 할 때, 매매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재료라든지 그런 걸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 정말로 이게 떨어지면 앞에 어떤 내용의 재료가 없는 건가? 아니면 이게 어떤 뭐 이게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죠. 바로 올라가면 아 역시 재료가 살아 있어. 아니면 이 재료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그게 수익으로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좀 어렵죠. 예,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거죠. 지금 뭐 기사, 자, 뭐 무증에 대한 것과 또 상승하는 모습, 뭐 이러한 내용 때문에 또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시다 보면 아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경험치라는 거죠. 이 경험에 있어서 아 이런 경우에 또 이런 게 있더라라는 걸 조금만 아셔도 따라가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예, 반대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시간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내려가지만 않으면 다행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지금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인도 좀 매수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주가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 제가 HLB 생명과학이 아니라 LB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확실히 좀 위치상으로 또 생명과학이 대장주로 뭐 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상승하는 모습이 더 좋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갭상승 이후에 자리를 지켰던 거 확인이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전에는 저항과 다시 눌림, 이것을 어떻게 갭으로 띄워야 된다 확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셨고요. 그쵸? 그리고 오늘 자 왜 올라갔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저는 뭐 다른 거 보지 않았습니다. 뭐 기사 내용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뭐 뉴스 뭐 그런 거 찾아보지 않았는데 올라간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그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냥 위치상의 흐름과 작업이 좀 되어 있다. 예, 좀 상당히 무식하죠. 예, 예, 분석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러긴 한데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밖에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이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재료를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올라가고 나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하락하고 나서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실 보고 나서 뭐 대응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나서 매수를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방향이 이미 결정되고 나서는 이때는 늦는다. 그 전에 좀 어떤 대응이라든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무중이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네,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말씀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HLB는 이래서 올라가는 거야. 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얘네가 뭐 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항상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몰라도 실제로 돈의 흐름을 봤을 때 무중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당연히 어느 정도 갭으로 띄우기 때문에 거래량이 생기고 눌림 이후에 이탈하지 않는다. 이탈하는 경우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털고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유지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상승을 하는 모습, 그쵸?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무중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로 오늘 상승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조금 무식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돈의 흐름을 저는 파악을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네가 하는 일들 정말로 크게 뭐 한번 이렇게 터질 만하다.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 기대가 된다. 이제 시작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쨌든 주가가 급락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현금화를 한다든지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든지, 그쵸?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흐름은 분명히 좋아요. 분명히 좋지만 이 우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설명을 좀 쉽게 뭐 말씀드려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는 것은 솔직히 도움은 안 됩니다.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 이 주식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격 있죠. 자,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있다가 이격이 좁혀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데 이거는 주가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평선 이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쉽죠? 이 정도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20선을 자 5일선에서 바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 강하다. 상승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120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이 역시 빠른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선, 자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 갖고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동평균선만 본다라고 하면 빠른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물로 좀 말씀드려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매물, 그러니까 저항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항이라는 이 위치,
이 위치는 그냥 보여지지 않는 자리예요. 보여지지 않는 저항이 강한 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캔들 윗 상단까지가 다 저항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위치에서 1차적으로 저항이 생기는 걸 확인하고 오늘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어떻게 물량 자체가 위로, 가격이 위로.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려보면, 자,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확인이 됐죠. 그쵸? 근데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음 저항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저항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저 역시라고 뭐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자리는 돌파를 해서 이게 안착을 됐죠. 근데 완벽한 자리를 안착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바로 올려주면, 그래서 제가 빠른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지 눌리는 모습이 나올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단은 지금 여기는 확인이 됐어요. 저항이 있다라는 것 확인이 되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자,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 3일 동안에 이렇게 저항이 생기고 지지가 됐던 모습이 확인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걸 빨리 알고 아니면 확실성을 갖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제대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왜 이게 빠졌고 여기에서 왜 이런 식으로 갭을 올리느냐. 근데 지금은 딱 다 이러실 거예요. 주가가 그냥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무중이 떴으니까 올라가겠지.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단계별로 그 흐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21선을 안착을 하느냐, 21선이 깨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확인하는 건 21선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선 지키는 것과 21선이 깨져도 이 밑에 지지하는 라인을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선이 깨진다가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횡보하지도 못하고 밀린다 라고 할 때 이제 기준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횡보를 일단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횡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네, 횡보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을 알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하는 그 위치가 이런 위치이고 이런 자리는 어떤 위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의 위치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늦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제가 정말 좀 간단하게 뭐 5일선 아니면 뭐 21선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최대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